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2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각종 모임이라든지 친구들과의 술자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제 캠브리지 와서 새로 사귄 아이들, 친구, 학부모, 부모들과 또 졸졸한 저녁 식사를 가졌는데요. 어제 한 두세 잔 정도 샴페인을 마신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나 피곤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매일 술을 마시고 다음날 출근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물론 이제 10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젊었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연말에 파티하시느라고 좀 몸이 상하셨을 텐데요. 건강을 좀 지키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보내드리는 12월 2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기사는요, 시장 전망에 관련된 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시장 전망은 빌리언웨어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데이빗 테퍼의 의견을 준비를 했고요. 자, 기사의 제목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분이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하고 싶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데이빗 테퍼는 이렇게 생긴 투자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CNBC 뉴스 같은 데서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빌리언웨어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데이빗 테퍼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로서는 주식에 숏을 하고 싶어진다. 보통 이제 롱이라 그러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는 거고요. 숏이라는 것은 공매도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것을 숏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지난 몇 주 동안은 이 숏을 하고 싶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죠. 물론 이제 시장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높게 형성돼 있는 금리가 조만간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으로서는 주식시장의 하락에 투자를 하고 싶어진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지금 업사이드랑 다운사이드를 봤을 때, 즉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과 떨어질 가능성을 비교해 봤을 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make sense가 되지 않는다.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중앙은행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리고 그들이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하는 얘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빗 테퍼의 의견에 따르면 굉장히 깊숙한 리세션, 따라서 최악의 리세션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어닝에 대한 전망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데이빗 테퍼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주식시장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처럼 중앙은행, 그리고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시장의 상승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데이빗 테퍼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 원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이번 기사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아주 오래간만에 테슬라 주식의 주가를 좀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목요일날 이야기하기를 더 이상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을 테니까 주식 좀 그만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커멘트가 나온 것은 테슬라 주가가요, 목요일날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 9% 정도 떨어졌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기차의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야, 이게 시장의 상황이죠.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현재 트위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자, 세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추가적으로 팔았잖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건지 드디어 이제 주가를 좀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더 이상은 주식을 팔지 않겠다. 언제까지 팔지 않냐면 아마도 2년 정도는 팔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2023년에는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팔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다음에 2024년에도 팔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한마디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는데요. 기가팩토리, 새로운 기가팩토리의 장소가 곧 선정될 거다. 곧 이제 결정이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가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요, 우리 미주은 채널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던 웨드부시의 대표 댄 아이브즈인데요. 자, 이번 기사에 따르면 댄 아이브즈와 그의 팀이 테슬라에 대해서 점점 확신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슬픈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웨드부시 시큐리티에서 이번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250으로 설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175까지 하향 조정한다라는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자, 댄 아이브즈 그리고 그의 팀이 지금 믿기로는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요, 판매 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망은 45만 대였는데요. 자, 이번에 실제로 판매 대수가 41만 대에서 41만 5천 대까지 감소할 거라는 예측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목표가 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는 뭐냐면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50% 정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거라는 내부적인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내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4분기에 47만 5천 대를 판매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47만 5천 대랑 비교하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4분기에 발표할 거라는 것이 댄 아이브즈의 의견이고요. 자, 따라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죠. 자, 최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도 줄이고 있고요, 재고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리세션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는 운전대에 앉아서 자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렵고 CEO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 이렇게 지금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댄 아이브즈 역시도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못마땅해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간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전망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5달러에서 6달러 정도의 EPS를 2023년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올해 비해서 내년에도 한 40% 이상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웨드부시가 아직까지는요, 매수 의견을 하향 조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5달러에서 6달러는 한 주당 만들어내는 어닝, 즉 EPS를 얘기하는데요. 자, 주가는 EPS 곱하기 멀티플이죠. 자, 따라서 이 어닝 EPS를 가지고 멀티플을 곱하면 내년에 예상 주가가 나오게 되잖아요.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웨드부시에서는 목표 주가를 175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175에서 175 나누기,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닝의 실적 예상치가 5달러에서 6달러니까요. 한번 6을 대입해 보죠. 자, 그렇게 되면 멀티플이 29배가 나옵니다. 따라서 내년에 지금 웨드부시가 예상하는 거는요, 어닝이 한 잘 나오면 6달러 정도가 나오게 되고 이 6달러에 멀티플 29배를 곱해서 목표 주가를 175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즉 TSMC 관련된 뉴스인데요. 자, 이번에 TSMC가 삼성 대신에 테슬라의 4나노 칩을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이 됐다라는 커다란 호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이번에 보도되기를 테슬라가요, 타이완 세미컨덕터를 삼성 대신 선택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 반도체냐면 이 셀프 드라이빙, 즉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반도체로 삼성 대신 테슬라는 TSMC의 반도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디지타임즈 아시아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는요,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지금 짓고 있는 아리조나 공장에서 만들어질 거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고요. 자, 이 공장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오픈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테슬라는 원래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을 삼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삼성의 반도체를 이용했던 테슬라가 앞으로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해서 TSMC의 반도체 칩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로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소식이고요. 대신 TSMC로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에도 TSMC가 등장합니다. TSMC 같은 경우는요, 아직 유럽 쪽에 그들의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자, 이번 기사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 유럽 공장을 독일에 짓는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 우리가 줄여서 TSMC라고 부르는 기업이고요. 티커네임은 TSM입니다. 자, 이번에 TSMC가 보도되기를 독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유럽 공장을 지을 건데 독일로 낙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지난 6월 달에, 올 6월이죠.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때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유럽 쪽에 생산 공장을 지을 거라는 것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업의 체어맨, 즉 회장인 마크 리우에 따르면요,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또한 언급하기를 점점 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그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암시를 해준 거죠.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는요, 최근 들어서 글로벌 쪽에 생산 공장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아리조나 공장이고요. 자, 이번 달에 발표되기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보다 3배 정도 그 규모를 확장한다는 것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0빌리언이나 투자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 TSMC 회장인 리우에 따르면 일단 아리조나 공장이 완성되게 되면요,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10빌리언에 이를 것이다. 100억 달러나 되는 새로운 매출이 창출될 것이라고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올 3월 달에는요, 일본 쪽에 새로운 공장의 건립을 시작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살펴보면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TSMC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리스크가 사실 지정학적인 리스크잖아요.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TSMC의 투자 가치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구글 관련된 소식이고요. 구글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유튜브에 커다란 호재가 하나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가 이번에 획득을 했다. NFL은 이제 미식 축구를 얘기합니다. 내셔널 풋볼 리그죠. 자, 미식 축구의 썬데이 티켓 방송권을 이번에 따냈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유튜브 TV의 구독자 수를 급속도로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투자기관 CT의 의견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유튜브 TV는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유튜브랑은 약간 다릅니다. 스마트 TV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널드 조시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현재 구글의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 목표 주가는 120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 비교하면 한 30%에서 35% 정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자, 유튜브 TV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구독자의 수가 50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NFL 패키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급등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인 것 같고요. 자, 조시라는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구글이 이번에 1000만 명이 넘어가는 NFL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들을 상대로 교차 세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 이 NFL 중계 방송권은 2023년부터 유효하니까요. 다음 시즌부터 방송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유튜브랑 유튜브 TV를 비교하면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는 것이 TV 쪽이었는데요. TV 쪽에도 이제 NFL이 추가가 되면서 그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구독자의 수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에는 애플이 등장하는데요. 애플이 특허권 관련해서 커다란 분쟁에 휩싸이고 있다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애플이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내린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미국의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커미션, 이 기관은 뭐 해석을 하자면 국제무역위원회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기관에서 이제 판결을 하기를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애플이 특허권을 계속해서 위배해 왔다라고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특허권은 알리브코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이 특허를 이용해서 지금 애플 워치가 심전도를 특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 워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심전도 측정이 사실 알리브코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에 위반된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난 거죠. 자, 이번 결정은 목요일 날 내려진 것 같은데요. 자, 애플 워치는 만약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요, 더 이상 심전도의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것 같은데요. 60일 동안 리뷰를 하고 나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애플 워치에서 이용하고 있는 심전도 자료가 특허에 위반된다고 발표가 되면요, 더 이상 이러한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알리브코어의 상당 부분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피를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 2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2022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요, 2022년을 멋지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에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선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 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를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주온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